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 공유해 주신 자료들, AI 학습 방식에 정말 흥미로운 발전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특히 자기 지도 학습, SSL이라고 하죠. 이 SSL이랑 요즘 주목받는 모델들, 제파, V제파, MA 같은 것들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요즘 워낙 핫한 LLM, 대규모 언어 모델과는 또 어떻게 다르고 어떤 점은 비슷한지 그런 걸 비교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좀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저희랑 같이 하나씩 짚어보시면 이 V제파라는 게 왜 중요하고 이게 앞으로 AI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선 자기 지도 학습 이거부터 간단히 개념을 잡고 가야겠죠? 네, 좋습니다. 자기 지도 학습, 그러니까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이름에 자기, 셀프가 들어갔잖아요. 말 그대로 AI가 누구의 도움 없이, 그러니까 인간이 일일이 정답, 라벨을 달아주지 않아도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배우는 방식이에요. 스스로 배운다. 약간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예를 들면 데이터의 일부를 일부러 가리는 거예요. 퍼즐 맞추기처럼요. 이미지의 일부를 가리고 나머지 보이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그 가려진 부분이 어땠을지 예측하게 하는 거죠. 또는 이미지를 회전시켜 놓고 원래 각도를 맞추게 한다든지. 아하,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에서 어떤 문제를 만들어서 AI가 풀게 하는 거군요. 라벨 없이도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데이터 자체의 구조나 맥락을 이용해서 AI 스스로가 감독 신호, 즉 학습할 거리를 찾아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의 어떤 유용한 표현, representation이라고 하죠. 그걸 배우는 게 목표예요. 물론 이게 또 쉬운 길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너무 뻔한 답만 내놓는 거죠. 뻔한 답이요? 예를 들면요? 가려진 부분을 그냥 회색으로 다 칠해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데이터를 좀 더 어렵게 만든다거나 소위 데이터 증강,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쓰거나 아니면 모델 자체에 특별한 제약을 걸기도 하고요. DINO 같은 모델에서 쓰는 기법들이 그런 예시죠. 그렇군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특히 재구성,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 방식의 대표 주자로 MA, 마스크된 오토인코드가 주목받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MA는 특히 이미지 분야에서 아주 성공적이었죠. 비드원 트랜스포머, VIT라는 구조랑 같이 쓰이면서요. VIT요? 트랜스포머는 원래 언어 모델에 많이 쓰이지 않았나요? 맞아요. 근데 그걸 이미지에 적용한 게 VIT죠. 이미지를 마치 단어처럼 작은 조각, 패치로 나눠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MA는 이 VIT를 이용해서 이미지의 상당 부분, 막 75% 이렇게 엄청 많이 가려버려요. 무작위로요. 75%요? 거의 다 가리는 거네요. 그걸 복원하라고요? 네, 아주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이게 효과가 좋았어요. 핵심은 인코더,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해하고 압축하는 부분을 잘 훈련시키는 데 있어요. 이 빈칸을 채우는 역할, 즉 디코더는 아주 가볍게 만들고 사전 훈련이 끝나면 그냥 버려요. 디코더는 훈련 도움이었고 진짜 중요한 건 잘 훈련된 인코더군요. 그걸 나중에 다른 데 쓴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지 분류라든지 객체 탐지 같은 다른 실제 문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이 강력한 인코더를 가져다 쓰는 겁니다. 이 방식이 모델 크기나 데이터 양이 커질수록 성능이 쭉쭉 올라가는 확장성도 보여줬고요.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디오 MA나 오디오 MA에도 적용해서 성공적인 결과들이 나왔어요. 오디오 같은 경우엔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그림에서 시간축, 주파수축을 다양하게 가려보는 시도들이 있었죠. 흥미롭네요. 그렇게 픽셀 단위로 복원하는 MA랑은 좀 다르게 얀 르쿤 교수님이 미는 제이파는 좀 더 추상적인 걸 예측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이파, 조인트 임베딩 프레딕티브 아키텍처. 이게 또 다른 흐름인데요. MA가 픽셀 그 자체, 혹은 언어 모델의 토큰 그 자체를 예측하려고 한다면 제이파는 그 데이터의 저수준 표현이 아니라 좀 더 고차원적인, 추상적인 표현 자체를 예측해요. 추상적인 표현을 예측한다. 그게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비디오를 다루는 VJ파가 요즘 아주 주목받고 있잖아요. VJ파는 비디오의 다음 장면을 픽셀 단위로 완벽하게 그려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왜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건가요? 세상에는 예측 불가능한 세부 정보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정확한 모양이라든지 물결의 미세한 패턴 같은 것들. 이런 것까지 다 예측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고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VJ파는 이런 세부 픽셀 정보 대신 그 장면의 핵심 내용, 추상적인 특징이 다음 순간에 어떻게 될지만 예측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비생성적이라고 불러요. 픽셀을 생성하지 않으니까요. 아, 그래서 비생성적이군요. 세부 묘사는 포기하고 핵심만 보겠다. 이게 효율성이 엄청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픽셀 예측에 드는 계산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학습 효율성이 기존 방식 대비 1.5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향상된다고 해요. 6배나요. 와, 대단하네요. 게다가 모델 재사용성도 뛰어나다고 들었어요. 네, 얼림 평가라는 개념인데요. 사전 훈련으로 얻은 인코더랑 예측기, 프리딕터는 거의 수정 없이 그대로 고정해두고 새로운 작업이 필요할 때는 아주 작은 특화된 어댑터 레이어만 추가해서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엔진은 그대로 두고 필요에 따라 작은 부품만 갈아 끼우는 식이네요. 그렇죠. 전체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미세 조정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 비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유연한 거죠. 시간도 비용도 절약되고요. 효율성을 넘어서 이게 AI가 세상을 배우는 방식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요. 특히 비디오를 통해 직관적 물리를 학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흥미로웠어요. 네, 그 부분이 VJPA의 중요한 지향점 중 하나입니다. 인간 아기들이 세상을 특별한 가르침 없이 그저 관찰하면서 배우잖아요. 물건이 눈앞에서 가려져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는 물체 영속성 같은 개념들요. 네네, 그런 기본적인 물리 법칙들. VJPA 같은 모델이 방대한 비디오 데이터를 보면서 바로 그런 세상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 직관적 물리, 인투이티브 피직스를 스스로 터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실제로 VJPA와 유사한 접근 방식의 모델들이 비디오만 보고도 물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기본적인 물리 개념을 이해하는 듯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히 패턴을 외우는 걸 넘어서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세상 모델, 월드 모델을 구축하려는 시도죠. 이게 중요한 게 흔히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에겐 쉬운데 컴퓨터에겐 어려운 문제들. 예를 들면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거요. 네, 그렇죠. 계산은 컴퓨터가 훨씬 잘하는데 상식적인 판단은 인간이 잘하죠. VJFA 같은 모델은 바로 그런 부분을 공략하려는 거예요. 기대 위반, violation of expectation 이라는 실험 패러다임으로 평가해보면 단순히 픽셀을 예측하거나 텍스트 설명을 기반으로 추론하는 모델보다 VJFA 방식이 물리적 이해도 측면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이기도 했고요. 와, 텍스트 설명 없이 관찰만으로 물리 법칙을 이해한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그럼 이게 현재 AI계를 휩쓸고 있는 LLM과는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궁금해지네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아마 출발점과 주요 목표일 것 같아요. VJFA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 정보, 즉 보는 것에서 출발해서 세상의 물리적 구조나 동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강건한 시각적 표현을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둬요. 반면에 LLM은 기본적으로 언어, 랭귀지에서 출발하죠.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서 언어의 패턴, 문법, 문맥,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지식과 문화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아, VJFA는 인식, LLM은 언어, 입력 데이터도 다르겠네요. VJFA는 주로 비디오나 이미지, LLM은 텍스트 위주고요. 물론 요즘 LLM도 멀티모달로 확장되고 있지만요. 맞습니다. 학습 방식도 다르죠. VJPA는 임베딩, 즉 추상적인 표현을 예측하는 방식이고 LLM은 주로 다음 단어, 토큰을 예측하거나 인과적 언어 모델링, 마스크된 단어를 맞추는 마스크 언어 모델링 방식이고요. 그래서 습득하는 지식의 종류도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VJPA는 관찰을 통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좀 더 물리적이고 상식적인 이해에 가깝다면 LLM은 언어 속에 기록된 인간의 지식, 문화, 논리 등을 배우는 데 더 강점이 있죠. 듣고 보니 차이점이 꽤 명확한데요. 그럼 공통점은 없을까요? 둘 다 AI 모델이고 뭔가 통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공통점도 많습니다.
우선 둘 다 기본적으로 레이블 없는 데이터로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지도 학습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또 내부적으로 강력한 딥러닝 신경망, 특히 요즘엔 트랜스포머 구조를 많이 활용한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VIT도 그렇고 LLM도 대부분 트랜스포머 기반이잖아요. 네, 트랜스포머는 정말 여기저기 다 쓰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둘 다 어떤 특정한 작업만을 위한 모델이 아니라 다양한 후속 작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범용적인 표현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모델과 데이터 규모가 커질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확장성을 보인다는 점도 공통적입니다. 넓게 보면 둘 다 예측을 기반으로 학습한다는 점도 같아요. VJPA는 다음 표현을 예측하고 LLM은 다음 단어를 예측하니까요. 정리하자면 출발점과 주력 분야는 다르지만 자기지도 학습, 트랜스포머, 확장성, 범용성, 예측 기반 학습이라는 큰 틀은 공유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VJPA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AI, LLM은 언어에서 출발하는 AI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 둘의 경계는 점점 허물어지고 융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VJPA는 정말 매력적인 접근 방식인데 이게 지금 당장 활용하기는 좀 어떤가요? LLM은 API 같은 걸로 비교적 쉽게 써볼 수 있잖아요. 네, VJ파는 아직 연구 개발 단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메타 AI 같은 곳에서 코드를 공개하긴 했지만 GitHub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LLM처럼 잘 포장된 상용 API나 서비스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죠. 그럼 앞으로 VJPI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여러 방향이 있겠지만 우선은 오디오 같은 다른 감각 정보를 통합하는 멀티모달 확장 연구가 활발할 것 같고요. 지금보다 더 긴 시간 범위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걸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는 능력, 플래닝을 강화하는 연구도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보틱스나 AR 글래스처럼 실제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체화된 AI, 인바디드 AI 분야로의 응용이 크게 기대됩니다. 세상을 관찰해서 배우는 능력이 로봇 제어 같은 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로봇이 비디오만 보고 스스로 행동을 배운다. 정말 SF 영화 같은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세계에 대한 더 깊고 강건한 이해를 갖춘 AI를 만드는데 VJ파 같은 관찰 기반 학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결국 LLM의 약점을 보완해주면서 훨씬 더 유능한 AI 시대를 열어갈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 분야가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계속 주목해야 하고요. 네, 정말 그렇네요. 오늘 자기지도 학습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MA, 그리고 특히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는 VJPA까지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AI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정말 다양해지고 깊어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VJPA 같은 접근 방식은 AI가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고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세계를 정말로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갖추는데 어쩌면 필수적인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AI가 또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배우고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분께서도 오늘 이야기 흥미롭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